이제 일부 시간이 이제 좀 돼서 진행하겠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수 추가열 씨가 부른 소풍 같은 인생이란 노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신나게 박수도 치고 즐겁게 따라서 같이 불러줘도 되겠습니다.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순 없다.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도 한번 눈 감았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순 없다.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노래 들으니까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신바람이 납니까? 하고 소풍 갈 때 우리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고 그러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전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기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지금 소풍 가는 거예요. 네? 그 죽음의 길이 두렵고 어둡고 캄캄한 어떤 이런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밝음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행복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가야 되죠.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뜻이 다 한 생각만 같지. 그렇게 뭐 소풍 가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 생각을. 소풍 같은 거 맛있는 걸 가져가는데 네. 다들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이거. 뭐를 가져가니?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맛있는 것도 가져가서 재밌게 먹고 놀고 하지만 저승 갈 때는 그 필요 없어. 가져가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 마음으로 가져가는 게 마음으로. 물건으로는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뭐 한 트럭을 싣고 가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하나없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소풍 가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다. 정말로 이승과 저승의 삶이 틀릴까요? 다르죠. 다를까요? 그럼요. 그것도 의심이 가요. 의심이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니까 옛말에 어르신들이 뭐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승보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물론 저승이란 거 아까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미지 세계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아 나는. 몸이 그냥 아프고 온갖 것이 다 쑤시고 아파도 나는 이승이 좋아. 저승 가기 싫어. 그건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끝이냐 이거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오늘 모이신 중에 끝이다. 끝은 끝인데 네. 또 있을까 해서 오늘도 왔거든요. 끝이 아닌 것 같다. 네, 끝은 뭔가 또 다른 뭔가 세계가 있을 것 같다. 5분. 나머지는 뭐예요? 모르겠다.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마음에 확신이 안 서신 분. 그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이거는 이것이 옳다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가봐야 알아. 그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끝이라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단절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적막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다가 뭔가 다 아쉬움이 있잖아요. 살면서. 아쉬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금생에서는 못 이뤘던 거, 뭐 부부간에 이런 거 서로 마음이 안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면서 다음 생이 있다라고 믿으면 다음 생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다음 생은 지금 생보다 보다 더 나은 좋은 이런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희망이잖아요. 그거는 희망을 저버리면 그것처럼 얼마나 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일 곧 죽는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거 할 필요는 없다. 그건 여러분 각자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름다운 삶을 마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찰나의 일생. 무슨 장면인가는 아시죠? 네. 애기가 태어나서 지금 하늘로 날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네? 인생 종쳤어요. 이게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생로병사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뭐 늙지 않고 아파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간에 뭐 이 단계는 태어난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늙어서 죽던
아파서 죽든 예? 병으로 죽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현실이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80을 살고 70을 살고 60을 살아서 뒤돌아보면 어때요? 잠깐 사이에 지금 60년 살아온 세월이 어때요? 순식간에 다 스쳐가잖아요. 그 찰나예요, 찰나.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 100살 난 어르신이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잠깐이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병년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무상한 것이다. 영원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변화해가는 것이다. 웰다잉이라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꺼리는 죽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존엄한 죽음과 용서, 화해,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웰다잉인 것입니다. 웰다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겨우 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더라. 러시아의 철학자 톨스토이가 한 얘기예요.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계절마다 옷 갈아입고 준비하지만 정작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아이고 외로워,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절망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준비의 연속 선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태어나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뭐예요? 아기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태교 준비하잖아요. 그냥 뭐 아기가 그냥 뚝딱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 좋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산할 때 출산 준비하죠. 그 다음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학 준비하죠. 중고등학교 상급학교 진학되면 또 준비해야죠. 졸업하면 또 뭐예요? 대학 수능 준비해야죠. 마치면 또 뭐예요? 취직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혼 준비해야지. 우리는 그와 같이 죽음의 준비의 연속 송생에 살고 있는데 정작 뭐예요? 뭘 준비 안 한다? 죽음을 준비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마무리가 확연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만 준비해 봤습니다. 인생 그래프,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유언장 작성하기, 사전 장례 의향서 써보기, 묘일명 쓰기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인생 그래프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사례자 이걸 이제 공개된 그런 것을 이제 자료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나만의 인생 그래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여기는 옆에 거는 이제 0, 50은 위로 올라가는 행복 지수, 마이너스는 불행 지수. 그래서 옆에는 나이입니다. 나이.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쭉 그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어린 때의 시기는 근심 걱정 없이 참 부모의 돌봄과 사랑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는 행복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근데 어떤 좌절감에 빠졌다.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이 나락에 떨어졌어. 말할 10까지 거의 9까지 떨어졌어. 대학 입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에 성공하니까 이제 또 올라갔어.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예쁜 공주가 태어나니까 행복이 그냥 막 충만해. 예. 그러다가 또 정예우를 당해가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서 이제 또 올라갔어요. 백호점까지 오픈해서 성공하신 분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쫙 올라간 사람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3 때 크게 아팠어요. 대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꿈이 스님이 되는 게 꿈 꿔본 적은 없어요. 그때까지만. 근데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군인 되는 게 꿈이에요. 직업군인. ROTC로 빠져가지고 직업군인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고3 때 좌절이 돼버렸잖아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아프니까 그만뒀어요. 뭐를? 아프니까. 군인들. 군인들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니까. 네,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군대도 못 갔어요. 저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민방위로 바로 이제 빠져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저에게는 그런 이제 꿈이 있어요. 군인의 어떤 그런 이제 꿈을 꿔왔기 때문에 한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서 그게 나의 본 길이 아니구나. 나의 본래의 길은 이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찾으면서 저기 20살에 이제 출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운명이죠. 네. 그때 그 순간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고뇌만 하고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20까지 내려가서 내가 어떻게 살지 막막하잖아요. 네. 대학도 못 가죠. 네. 몇 달 동안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하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운명처럼 만난 게 그게 불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을 내가 찾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병원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목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옆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금도 나는 생생해요. 의사들이 와서 돌아갔습니다. 하얀 천을 씌우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 속에 있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죽을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제 환자들을 위한 그런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나에게 아픔을 일찍 겪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더 큰 이런 성장으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하고 싶은 일 평소. 나 죽기 전에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버킷이라는 것은 중세 유럽에서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교수형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형 집행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다수는 이제 교수형을 취했다 그럽니다. 그걸 매달아가지고, 바켓스 있잖아요, 양동이를 이제 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이렇게 해서 양동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뚝 떨어지면 교수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버킷리스트의 유래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죠. 그게 이런 것에 유래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교수형에게 항상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없냐? 지금도 묻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형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교인들이 가서 집행관과 종교인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남길 말 없냐?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못다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써내려 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화 버킷리스트 그 내용들이 담은 그 영화들입니다. 이게 배낭 메고 세계 여행 가기. 이게 지금 영화 내용들에서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치료 대신에 남은 여생을 즐겁게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비싼 차 타고 카레이싱도 해보고 참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 상관없이 얼마나 생각 자체가 아름답고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친구한테 그동안 서울에 전화 못했는데 저자차로 통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고마웠다 옛날 추억도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나누고 소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마 할머니라고 91세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0세에 그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갑니다. 아들 부부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아들 며느리하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반려견이거든요. 같이 키웠던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이제 놀이기구도 타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러한 참 멋진 할머니예요. 이 연세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좀 치료받고 어떻게 좀 더 내가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하지만 이분은 치료를 다 거부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죠. 자, 2주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달 전엔 또 아들도 떠나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떠나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대륙 횡단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요언을 남긴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세요. 무엇이 자신에게 옳은지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어떤 눈치 보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사실 체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당당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버킷리스트 이제 이건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채워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큰 게 아니더라고. 소소한 거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외식 한번 해보는 거 어디요 가까운 데라도 도시락 싸서 이렇게 소풍 가보는 거 뭐 이런 거 아주 소소한 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관한 의향 문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수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의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2008년 그 유명한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이 김옥경 연세대 입원했던 할머니 사건이 뉴스로 아주 대서특필이 됐던 이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명의료 이게 결정법이 되게 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건 전환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걸 해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낸 거예요.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연명의료 중단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호흡기를 빼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한 100일 정도, 내 기억으로는 한 석 달 정도 더 사시다가 가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 앞전에 97년도 보라매 사건이라는 이 기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연명의료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들이 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뇌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응급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해줬는데 나중에 부인이 와가지고 너네 누구 마음대로 남편이 수술시켰나? 난 돈도 없고 병원비 될 능력도 안 된다. 그래서 호흡기를 떼달라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떼면 돌아가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퇴원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뺐습니다. 주치의가 퇴원 수속을 내렸고 옆에 같이 있던 수련이라 그러나요? 전공이 그분이 이제 앰뷸런스 타고 집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도 없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떼면 때로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살인죄가 된 거예요. 살인죄. 그래서 부인은 3년형을 받고 그거를 퇴원해서 떼라고 한 의사는 1년 몇 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실형을 받았어요. 의사까지도 살인 방조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의사들이 일체 산소로 호흡기를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나서는 손도 안 대는 거예요. 떼면 자기네 처벌받으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게 김할머니 사건으로 이런 것들이 전환점이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또 발의된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이제 존엄사법 이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15일 날 7월 15일 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일부 조례를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이게 지금 국회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그게 추가된 게 뭐냐? 연명의료는 이미 이제 그 법으로 자기 의지로 내가 생전에 건강했을 때 작성한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걸 작성하지 못했다 할 때는 사전 의료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하고
그 상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안 할 때는 그것도 똑같은 효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된 게 존엄사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어요. 존엄사법. 안락사라는 것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이 이르도록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스위스로 여행을 가요. 스위스로 가가지고 그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인 약물 혹은 약 주사라든가 약을 통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이 스위스는 합법화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안락사보다는 약간 좀 소극적인 거죠. 이 조력존엄사라는 거죠. 조력.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죠. 즉 얘기하면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 처방은 누가 합니까? 의사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이 법을 지금 발의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천주교 단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의 존엄을 이거는 경시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팽팽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의료진에게 약물 처방을 안내받은 후 누가? 본인, 환자 스스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존엄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안락사는 뭐예요? 직접 의사가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투여를 하는 거고, 조력은 처방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누구 탓이다? 본인 탓인 거예요. 이걸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물론 다 스위스는 뭐 안락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등 유럽 나라에서 지금 이 조력 존엄사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19년도에 그 이탈리아는 천주교의 성지잖아요. 여기에서 이 조력 존엄사 법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20년도에. 그 사연은 누구냐면 44살 단 트럭 기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 아래로는 완전히 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게 산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 상태를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법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안 하니까 이제 재판을 걸은 거예요. 김하늘만이처럼.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어요. 무조건 판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규정, 조건 이런 거에 딱 맞았을 때 이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받고 이제 존엄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천주교 국가에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이 발의됐다는 것입니다. 존엄사라는 것은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작용 등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명의료 그 중단과 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제주도에 이렇게 6곳이 있습니다. 한라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대학병원, 그 다음에 제주의료원, 산천단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유일하게 서귀포지역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 그래서 두 군데 서귀포에서는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겠습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해서 나 이런 것을 쓰겠습니다. 상담해서 거기에 절차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이것은 이제 자필 증서로 유언장 기본 형식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소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무슨 동만 하면 안 되고, 몇 호, 아파트, 뭐, 몇 호까지 이런 거 명확하게 기재해야지 효력이 되는 겁니다. 연월일, 이제 날인, 도장이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필 증서는 글자 그대로 내가 직접 이제 유언하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을 말하는 거고, 녹음은 이제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러이러한 유언을 남긴다라고 녹음으로 혹은 요즘은 휴대폰으로 이제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녹음을 하는 거는 이 휴대폰도 찍는 것도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그 유언하는 사람만 찍으면 안 돼. 옆에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이 사람이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나오게 하고 그 사람 동의합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이 녹음이 돼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증서, 뭐 작성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공중 또는 법원에 확인해서 받아놓는 겁니다. 구수증서, 뭐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어느 누군가가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낭독하고 그것을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또 누가 옆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롯데 여러분 신격호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롯데 그룹 회장이. 예. 그래서 이분이 한 20년 전인가 그 유언장을 써서 비밀 그 금고에다가 넣어뒀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롯데 회장이 그 둘째 아들인가 그렇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동빈? 네, 맞아요. 그분에게 이게 그 유언을 주는 거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분은 둘째 아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하잖아요. 큰아들은 한국말 전혀 못하고 일본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이 더 능력있고 더 활동적이고 이 그룹을 이끌어갈 만한 뭐다 해가지고 이제 남겼는데 나중에 그게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안타깝게도. 네. 이제 정확하게 도장도 안 찍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죠. 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날짜가 빠져도 안 되고 날짜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예. 뭐 시까지 적어주면 더 좋죠. 뭐 연도가 빠져도 안 돼요. 이름이 빠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사례는 연세대에 어떤 뭐 할머니가 10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랬어요. 100억. 예. 그래서 그 작성을 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무효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겼어요. 연세대가 패소했어요. 왜?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다 쓰긴 했는데 자필로 쓰고 다 썼어. 예. 뭐 생년월일, 주소 뭐 이런 것까지 다 썼는데 도장을 안 찍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연세대에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전 장례 의향서. 내가 꿈꾸는 장례식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서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서식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죽음을 앞두거나 일정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 자신의 죽은 뒤 부고 범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건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례 형식. 그 다음에 부의금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조화는 또 어떻게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 염습 또 수의는 어떤 걸 할지 관은 또 어떻게 할지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쓰는 이제 장례 유언장을 말합니다. 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에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돌아가시면 나 49제 꼭 지내주라. 내가 다니는 자리 어디인데 어느 스님한테 가서 꼭 지내주라. 이걸 고라삽니다게 그거 안 걸면 자식들 그거 나중에 안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이렇게 잘 해서 평소에 얘기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모비명 작성하기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비석을 세우면 나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후손들이 왔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누가, 이런, 글을 남기셨구나. 이렇게 두고두고, 자손들이 보면서 이렇게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해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묘비명인데, 조지 바나드시 우물쭈물하다가 내일 줄 알았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해명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소설가 스탕탈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글 쓰는 사람은 역시 글 쓰는 거에 맞게 이렇게 또 남겼습니다. 중광 스님 알죠? 유명한 제주도 스님이시잖아요. 중광, 걸레 중광, 영화도 만들고 책도 많이 해요. 괜히 갔다 간다? 그렇게 했어요. 천상병신 유명하죠? 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참 시인답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부분 좀 더 있긴 한데 시간이 좀 10분 늦게 진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12시가 지금 돼서 영상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왜 안 나지?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소설가 이정명 씨의 마지막 소풍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대신해서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거예요? 네. 사진 찍어서 꼭 그렇게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형수 요분의 얘기처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웰다잉 교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